안녕하십니까. 성현인권상담연구소 이음 소장 이회순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어른들은 모르는 아이들의 성입니다. 교육할 내용은 아동 성학대의 개념과 가정 내 아동 성교육 시기와 또래성, 그리고 아동 성적 그루밍에 관련된 성교육입니다. 아동 성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학대 유형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아동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는 행위, 성교를 하는 행위, 성매매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입니다. 처벌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학대에 의한 후유증으로는요, 학령정기, 학령기, 청소년기가 있는데 학령정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악몽, 수면장애, 성적놀이, 자위행위,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 행동, 대행행동, 분리불안 등이 있고요. 학령기에 나타나는 후유증으로는 수면장애, 야뇨증, 가출, 학업부진, 신경질, 부정적인 신체상, 교우관계 곤란, 체육시간 기피, 지나친 성에 대한 지식, 우울, 불신감, 해리현상 등을 나타낼 수 있고요.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후유증으로는 수면장애, 가출, 학업부진, 신경질, 잦은 싸움, 다툼, 교우관계 곤란, 부정적인 신체상, 약물 남용, 불신감, 성에 대한 혼란, 임신, 자살, 해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동 성교육 시기에 관한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째, 아동 유아 성교육의 적절한 시기는 아이가 자신의 몸을 인식할 때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인 교류를 통해야 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기 신체부터 아니면 타인의 신체, 다른 친구의 신체를 나와 다르다라는 인식을 할 때부터 성교육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이나 가족들과의 그 목욕 분리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저의 그 많은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했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소중한 나의 몸이다라는 이야기를 아이에게 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한 나의 몸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이 소중한 나의 몸, 내 자녀의 몸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소중한 자신의 몸을 자기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님들이 먼저 그 본보기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세 번째 질문처럼 아이들이 옷을 벗고 다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집에서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나왔을 경우 거실을 뛰어다닌다든지 방에 뛰어다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유아 때와 그 다음에 그 아동기, 청소년기에도 그 행위를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집안에서는 괜찮지 않느냐라고 부모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아이들이 물론 집안에서 가족 내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족끼리 어때? 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성학대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가해자들을 보면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이거나 친족에 관한 성폭력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끼리 어때가 아니고요. 저는 가족 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계 교육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예의 범절이다, 뭐 인성 교육이다 이런 거를 떠나서 아이가 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 나의 몸과 다른 사람이 몸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부터 내 소중한 부위는 내가 뭐 속옷으로 이렇게 몸을 가린다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집에서 먼저 순차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되었습니다. 성교육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성과 관련돼서 많은 부분이 민감하기도 하고요. 또 그 민감한 경우인 만큼 또 많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부모님들께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성교육이 어릴 때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싫어요. 이것도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처음에 가장 기초적인 가정 내에서 저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가정 내 환경에서부터 저는 출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 성교육은요, 성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책을 펴두고, 뭐, 이거는 정자식, 난자, 이렇게 만나는 거야. 물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성을 바라보는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기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루밍에 관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루밍이라는 거는 결국은 길들이기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마부가 말이나 뭐 개, 고양이 그 동물들을 털을 빗질하고 목욕시키면서 단장시킨다는 뜻이 바로 그루밍입니다. 이 그루밍은요, 의도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특히 그루밍 단계에서 유아나 아동들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루밍과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면서요. 자, 그루밍에도 차일드 그루밍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그 N번방 사건 이후로 그죠?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 그루밍 이런 것들이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행위가 있는데 특히 길을 들인 다이기 때문에 그 아동이나 아이들에게 그 관심을 처음에는 먼저 갖게 합니다. 아이들이 아까 제가 성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아는 사람이나 아니면 친족 간의 성폭력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모르는 사람이 요즘은 누군가가 다가서면 누구라도 경계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아이들을 길들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을 먼저 쏟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이런 것들 아니면 작은 선물, 그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요즘 혼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 이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활동을 한다거나, 그죠?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해해주는 이런 것들로 아이들의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아이들은 처음에 봤던 그 낯선 그런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경계심이 풀어지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이 목표로 했던 아니면 이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했던 길들이기 작업이 아이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션샤인 코스트 대학의 연구에서 아이가 그루밍을 당하고 있다는 신호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들, 집에서 보지 못한 거 아니면 양육자나 부모님이 사주지 않았던 새로운 물건들이 아이 손에 계속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학교 활동 또는 학교 직원들을 피하거나 고통받고 있거나 타인을 회피한다. 그 다음에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신원을 감춘다 등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아이 그루밍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물을 주고 이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지 경계심을 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루밍 길들이기에는 6단계가 있습니다.
그 수법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서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은폐하는 행위로 하는 것들이 그 수법으로 있는데요. 그 수법 중에 6단계는 일단은 목표, 그러니까 피해자를 고르겠죠. 그 피해자 고르기에는 가출, 방임 등 피해자의 취약점을 먼저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의 신뢰를 먼저 얻습니다.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보를 수집하며 신뢰를 얻고요. 셋째,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선물을 주거나 놀이공원에 데려가거나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것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원하는 것,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 아니면 아이들에게 예쁘다, 칭찬, 이런 것들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고립을 시킵니다. 개인 교습, 짧은 여행 등 아이가 보호자와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계속적으로 의존을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과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관계를 성적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는 등 성적인 관계를 만들기 시작하고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주변에 알리겠다 등 협박과 해유로 성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6단계를 거쳐서 이 길들여진 아이들은 어떻게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대처 방법으로는 자기 주장 및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노라고 표현하기. 그 다음에 말 많은 아이로 키우기가 그루밍 깨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이야기를 부모님이나 양육자 가족들에게 말을 했을 때 아이 말에 대해서 경청을 하지 않거나 아이가 어떤 자기가 잘못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 반응이 아이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이야기나 아니면 비난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아이 말을 흘려들여 듣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이런 어른들이 했던 그 행위들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뭐 교사들에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싫어요, 표현하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노, 아니에요, 싫어요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들이 동의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싫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와 그 다음에 다른 친구, 그 아이들도 다른 사람에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할 때 그 아이에게 물어보고 한다는 거, 저는 동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말씀들을 드리고 있거든요. 친구들끼리 친하다라고 해서 친구에게 함부로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뒤에서 허그를 한다든지 아이들은 친한 친구일수록 이렇게 신체 접촉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주 간단한 거지만 아니면 작은 행동들이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도 동의를 먼저 구하고 손잡아도 돼? 팔짱 껴도 될까라는 이런 동의를 먼저 구하는 그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말 많은 아이로 어린이집이나 뭐 학교를 갔다 왔을 때 그날 있었던 이야기들을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는 더 좋겠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수를 했거나 뭐 친구랑 뭐 어떤 다툼이 있었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경청해주고 그 아이 마음을 먼저 헤아린 후에 아이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진지하게 들어가는 것, 이것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조건 아이들이 실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난하거나 실수한 부분에 계속 그 지적을 하거나 또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들은 아이들의 말을 닫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존감 높은 아이, 우리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다른 것보다 가정 내에서 아이 스스로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일깨워 주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있었던 아동 성상품화 논란 광고입니다. 한쪽은 아우디 광고이고요. 한쪽은 베스킨 라빈스 광고였는데 이 광고에서 아동을 성상품화, 성적 대상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 성적 대상화 광고 법적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을 성적 대상화한 광고를 아동학대라고 보고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각종 광고 심의 규정에서 성별, 인종, 종교, 계층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긴 하지만 가이드라인 수준의 상세한 지침이 없다 보니 사전에 규제하기 어렵고 사후 처벌 수준 또한 약한 편에 속하는 이유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근거로 성적 의미를 갖는 상징물을 이용해 성적 암시를 하는 광고를 제재, 처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디지털 그루밍 처벌에 관한 법률은 이 교육 내용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움으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말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이라는 것이 어릴 때 한번 잘못된 왜곡된 성이나 잘못된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정말 인지가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 버린다면 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끝까지 그 인생 그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남겨질지 모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그 다음에 이 교육적인 부분도 이 성은 즐겁고 놀이로만 통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책임, 그죠? 배려, 존중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생명이 태어나면 존중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야만 이 성교육은 올바른 성교육으로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질문을 해주신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성교육에 되게 많은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에게 적절한 동영상이다 라는 아빠가 수준에 맞는 적절한 동영상이라는 말씀에 있어서 이 아이 수준에 맞는 적절한 동영상이라는 야동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그 기준을 두는 것인지가 사실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야동이라고 하는 것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되었던 것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관계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그 다음에 이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 영상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상업적인 동영상물을 가지고 아이에게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도 사실은 의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만약에 성기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면 왜 성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된 것인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아이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성기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아이들이 많이 보는 요즘 동화나 아니면 성교육과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그 나이의 연령대에 맞는 그 추천 도서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일부분을 가지고 아버지와 엄마가 아니면 아이와 같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성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성기에 대한 그 집착이라는 것보다 궁금한 것들을 그 세 사람이 앉아서 여성, 남성, 자녀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집착이라는 말보다는요, 아이들이 요즘 성에 대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들이 뭐 공부만 하고 뭐 집에 있고 뭐 자기 활동하고 하면 모든 게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방법이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아이에게는 성기에 집착하게 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온라인을 많이 할 수 있는 그 시간 배분이 너무 많이 되어 있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나 이런 아이들이 그 어떤 검색을 하다가 아니면 그 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그 청소년기를 접어들 때쯤 아니면 사춘기가 온 그 시점에 그 시점과 이게 맞닥뜨려질 상황이라면 아이가 한쪽에 더 많은 집착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가정 환경이나 아니면 아이가 그 컴퓨터나 뭐 그 인터넷,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들을 한번 적절히 배분해 보시고 아이가 그게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면 아버지와 그 교육보다는 바깥 활동할 수 있는 거, 신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저는 적절하게 넣고 난 이후에 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진도가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적절한 동영상은 그거는 어른들의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죠. 미투. 자, 미투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왜 여태까지 있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너만 참으면 되는데 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은 예전에 있던 성과 지금의 성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폐되고 그죠? 이런 성폭력이 일어나더라도 말할 수 없는 시대였고 말을 함으로써 책임이 상대 가해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들이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그죠? 이런 수치감을 주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약했다, 장난이었다, 별일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며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